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4일 시황 분석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들 살펴보고 시황 분석이란 이름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FOMC라고 하는 연준의 그 회의가 있죠. 그래서 회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요. 실제로 그 전망을 예측하지는 못하는데 최대 어디까지 나올 거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시향을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오르고 내리고 계속을 했어요. 그렇지만 금리가 안정화되고 실제로는 유럽에서의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듯한, 그래서 인상 용인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결국에 국채 매입을 많이 하겠다라는 정보 때문에 유럽 전반적으로 상승장이 나왔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어떤 주체도 이런 대응을 안 해주면 금리 인상 그대로 가고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려고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좀 힘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힘든 시기를 겪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를 보시면 40원까지 갔던 게 30원까지 내려갔다가 6불이 올라가서 36불까지 올라왔고요. 이런 결과로 월요일날은 약간 안 좋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요일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을 보시면은 브라질에서 그 0.72%예요. 이 지수가 딥다 높여 10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직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많이 올랐고 중국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건 양의 결과물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보시면 지금 1.62%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대응책이 나와서 잠시 떨어졌던 게 한번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한국 인덱스가 7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비트코인의 이런 강세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요. 시장에서 어떤 뷰가 있는데 약간 동의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의 위치를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제 뷰예요. 저는 그냥 가상화폐는 그냥 쏘쏘, 그리고 가상화폐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를 중장기로 가져가는 이유가 본업에 충실하자가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주말도 없습니다. 오늘도 변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는 개입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여기 시장 안에서만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로 올라간 게 가장 크게 되고, 지금 TA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거래가 되고 있어요. 16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플러스가 났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월요일이 하락으로 시작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금리를 봤어요. 금리를 봤는데 유럽에서 그리스는 짧은 거는 마이너스, 긴 거는 이제 조금 쳐주고요. 그다음에 독일 걸 봐야 되는데 네덜란드는 마이너스 금리 맞죠? 그다음에 이거 금리에 전부 다 독일이에요. 다 마이너스 금리죠. 여러분, 이런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국채 매입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백신을 통제하지 못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숫자로 증빙이 되는 거예요.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하거나 혹은 백신 접종을 하거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거나, 그 지표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사는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럽이 지금 국채 매입을 하고 자국의 백신 접종의 그 정도를 높여야 되고 확진자를 줄여야 되는 그 상황이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결국에는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로 투자하기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장애 요소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 정도까지 하고 PT로 정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했고요. 3월 14일 주간 시황을 하겠습니다. 딱 5가지 이슈인데요. 이게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했어요. 포맷 방향은 미국과 유럽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가상화폐, 컴퓨터, 4K에 넘어서서 8K라고 할 수 있는 그 저장이 필요한 영상물,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를 더 요구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전기차도 있고 우주 산업도 연결될 겁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인데 유럽에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특히 브라질도 그렇고요. 그다음 포스트 코로나주. 코로나 안 끝났잖아요. 포스트 코로나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 수익을 최대한 내야 된다라고 봐요. 다른 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나야 다른 산업의 모멘텀을 제대로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다음 SOC 건설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핫한 주제인 그린 뉴딜이랑 연결돼요. 그린 뉴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별로 안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기본적인 뉴딜 정책을 펼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뉴딜 정책의 강자는 누군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OMC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FOMC는 16일 17일 날 일어납니다. 미국은 2000조 추경을 한 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할 것 같아요. 이거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보통 못 빌립니다. 그래서 2000조 추경하는 게 타당하고요. 그래서 기업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한계 기업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술자리에서 살짝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그 내용이죠. WDB 오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일어나요. 알아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대 뉴딜 자금 풀기 이거 싸움인데 사실상 이게 구멍의 크기 작년에 미국이 추경한 그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GDP에서 손실 났던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성장은 제대로 못했고 이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순환이 안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금 순환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음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건영 신한은행 오건영 이분이 정리해주는 내용에서 왼팔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왼팔하고 오른 왼팔 가지고 왼발이에요. 오른발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뺀 거고요. 이게 할 수 있냐 없냐는 건데 안 할 것 같아요. 슬라이드 쇼로 볼게요. 네. 자, 미국 외입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추경. 과연 너희는 할 수 있냐? 백신이 끝나야. 어느 정도 이게 시장 상황이 안전적으로 바뀌어야만 추경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료제가 적당히 제대로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감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수치로 확진자가 전파가 돼버리니까 이게 전염성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장기채도 있지만 유럽의 장기채들은 마이너스고 일본도 사실상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신을 잡고 나서 미국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5월까지 백신 접종을 거의 끝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진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럽에서 장기채 매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좋냐면 미국이 돈을 푼 거에 대한 이 금액에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자국의 강점을 가져가는 그런 천재적인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 접종하는 거는 이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추이인데 진짜 버블은 4% 가까이 와야 된다라는 건데 1.5면 가운데니까 우려할 만한 수준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건 반도체와 관련된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정리한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경기 회복에 따라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 반도체 수요는 더 확대됩니다. 언택트가 택트된다고 수요는 줄지 않고요.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돼 있고 그래픽 카드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 그래픽 카드에 맞는 게임이 개발될 거예요. 그러면 그 게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게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 요소는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인데요. 클라우드, 그 다음에 5G, 모바일 브랜드 게임, 그 다음에 자동차, 기업의 수요들이 강범위하게 들어올 거고요. 장기 국채는 2%가 맥스라고 보고 있고 어떤 데서 2.5까지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기준만 그럴 거고요. 다른 나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올리지 못할 겁니다. 한계 기업이 있고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나고 백신 접종률은 제대로 상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가 급등하지는 않을 거고 하반기가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가왔을 때부터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쏘쏘해요.
솔직히 작년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는 아니고 그냥 매력적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반도체사와 컴퓨터 관련된 엔비디아와 AMD 같은 쪽에서 여기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 방향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이슈 3인데 백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망자는 또 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사망자 늘고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이 늘는 추세가 33만 명이었고 33만 4천 명, 하루 확진자 기준인데요. 이 숫자가 꺾이는 시점부터 제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오를 지금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SV 인베스트먼트는 하긴 해보니까 그냥 그거는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감기 바이러스랑 뭐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도 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임상을 통과할 수 있냐라는 게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만 하다면 크게서 급등은 가능합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이뮤메드가 해당되고 SV 인베스트먼트랑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냥 코로나 백신과 상태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백신 때문에 확진자가 증대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백신을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슨해지죠. 지금의 확진자가 증대되는 거는 날씨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서 거의 다 맞았으니까 걸려도 괜찮지 않냐, 감기 같은 걸로 대우하지 않냐, 맞는 말인데 수치적으로는 이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그 수치만 볼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백신 예방 접종 지연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조금 더 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데, 실제로 미국이 그 백신을 다 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화이자라는 기업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바이오 투자할 바에야 바이오라면 제대로 된 기업들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바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도 그렇고 유명한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바이오가 과연 수혜냐? 저는 쏘쏘라고 봐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 적당한 수준에서 올라가고 실제로 이 바이오에 대한 제품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과연 크게 증대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 마스크가 많이 남아 도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차라리 암 치료제 개발하고 다른 약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가 보톡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되도록이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 SK 바이오팜스 한반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얘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한다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바이오 자체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10%인데요. 포스트 코로나주의 대빵은 해운 업종이에요. 그 중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HM이고요. HM은 물동량이 증가해요. 다 죽었고 그리고 선박에서 코로나 걸리면 다 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원들이 이제 배 더 이상 안 탈 애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죠. 왜냐면 백신 맞으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운임지수가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이 움직이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오일 가격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해운호 화합이 올라가는 거고요. HM의 최근 정보는 그 정유사랑 운송업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박 발주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동량이 코로나 때문에 딱 셧다운 됐던 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업종이 조선업, 조선부품회사, 철강 등이 호황이 된다. 잘 보시면 벌써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같이 오르고 있고 부품회사 일부도 오르고 있어요. 조선업종은 위상이 극단적으로 이제 오일 가격이 폭등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진짜 대호황이 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셰일가스를 제동을 걸고요. 환경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추지는 않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경제를 어느 정도 잘 알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일을 가격을 낮추는데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도움되고 그러면 기업에 바로 직격적으로 도움되거든요. 그런 거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일 가격이 100불 이상 넘어가면 이 그 선물 옵션 트레이더들이 혹은 뭐 200불까지 간다면 진짜 극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트레이더들이 유조선을 삽니다. 선물 관련된 내용으로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앞바다에 막 유조선이 떠 있었다는 그런 속설도 있었거든요. 그거랑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일 때는 꼭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초창기고 스타트하고 있는 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 업종도 추천해 드리는데요. 하나투어나 그런 내용이에요. 한류도 있고 BTS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건강보험이 또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가서는 혜택을 못 누리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여행업종의 호황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고 백신 접종자가 70%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화랑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내 여행 위주로 성장을 하고 해외여행보다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행업종의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호텔과 항공업종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뭐랄까 바깥으로 못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국내 관광에서 가장 좋은 기업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시티가 인천공항에 잘 돼 있고요. 부산에는 파라다이스가 있죠. 호텔. 그러니까 이게 잘 돼 있고요. 호텔 신라도 있고 그다음에 GK를 아난티도 있는데 여기 GK가 아난티는 쏘쏘 약간 그렇게 보시면 국내 여행에 맞춰요. GK를 다른 말로 강원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강원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항공업종인데요. 여행업종 증대로 결국에는 항공 여객 등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또 유가랑도 연결됩니다. 재가동이 되고 그러면 이 비행기에 대해서 정비, 수리, 부품, 그 다음에 항공기 자체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공업종과 자동차가 만나면 결국에 모빌리티가 됩니다. 모빌리티를 그냥 비행기라고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이 항공업종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조스로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영화 업종입니다. 영화라고 업종이란 건 없죠. 근데 엔터테인먼트 주들 중에 유리할 것 같고요. 콘서트가 이제 제대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네, 콘서트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영화 극장 개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중국도 그렇고 CG가 필요한 많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덱스터를 사용할 거예요. 덱스터가 CG 전문 회사거든요. 그리고 덱스터는 여러 가지 업종이 다 같이 연결됐어요. 메타버스랑 연결되기도 하고요. CGV 쇼박스는 바로 직격적으로 영화 업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G뉴스5는 SOC인데요. 이게 뉴딜이랑 연결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폭망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폭망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뉴딜이거든요. 일자리 공급하는 정책인데 우리는 그린 산업에 집중해서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지금 밀린 게 있어요. 백신이나 그쪽에다가 돈을 다 전용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많더라고요. 이쪽에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사람들도 짜증내서 말을 하고요. 그래서 공항, 철도, KTX, 뭐 건설 경기를 거의 다 내려놨던 거를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사가 중소형 건설사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는 그린 뉴딜 가능한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전통적 뉴딜이 나고 위에 있는 것처럼 현대건설, 마추픽추 관문, 페루 여기 신공항 건설, 그 다음에 변전소 공사 이런 것들을 다 수주하고 유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죠. 중동에서의 현대건설과 우리나라 건설사의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건설 경기도 돌아올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 분석을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3026이었어요. 3054로 약 20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빨간 봉만 팡팡팡 찍었어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봉 분석으로 보셨을 때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편까지 갈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체별 현황을 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기환을 했어요. 밑에 거 보시면 되거든요. 네.
위에서 11만 5천 돼 있던 게 7만 4천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줄었어요. 그러면 결국이 외국인의 기한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서 금융 투자인데 연기금이 조금 샀죠. 이거랑 비교하면 연기금은 오히려 팔았어요. 지난주에 목금 기간 동안에 H&M이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게 떨어졌는데 올라갔다는 거니까 H&M의 힘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선물은 팔고 있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게 그대로라는 거는 거의 그대로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연기금은 팔고 나가는데 HN만 사서 얘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팔았고요. 선물은 거의 이제 보합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기 채권인데요. 단기 채권 플러스를 바꾸라고 했죠. 여기는 단기 채권이고 단기 채권 플러스예요. 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부터 한 1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1년 정도 됐을 때 약 여기가 0.78% 되는데 여기는 1,000원이에요. 19년도, 20년도 그렇게 왔는데 3,0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연기의 1.5%, 이게 0.7%. 그래서 이걸로 넘어와서 현금을 보유해서 가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게 떨어지는 흐름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이번 주 전에 거죠. 이랬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가 다시 올라가서 가운데로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85,000원인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오기르기 위해서 9만원까지 여기서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준대. 요 그림. 요 부분에 해당되는 그림이 나와주면은 우상향하는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금리랑 연결해서. 금리랑 연결하기보다는 미국의 2천조 풍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M입니다. 지난주 내내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든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저도 시장을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22,450원까지 갔던 게 24,000원까지 올라갔고 21,600원이에요. 지금 여기 이날이 무슨 의미냐면 잘 안 일어나는데 11선 여기 11선 금방 갔다가 다시 올라가 버릴 거거든요. 11선 금방 왔다가 올라가요. 근데 이게 좀 힘든 이유는 여기가 저점 대비했을 때 50% 올라서 12,500원, 13,000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14,000원, 15,000원 간 거예요. 두 배가 돼버렸네요. 거의 두 배가 돼서 올라갔는데 이런 장이 한 번 더 나왔어요. 보통은 그냥 50% 오르고 20%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3,000원에서 두 배가 된다면 26,000원, 7,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정받아서 2만원대까지 해서 놀다가 이렇게 놀다가 다시 올라가길 원하는데 이걸 산 주체들이 외국인하고 연기금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할 수가 있어요. 자금력이 있으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뭐 2,000원대 근방으로 기회를 준다면 저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걸 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역사적인 시점이에요. 개성공단이 가동됐을 때 34만 원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보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의 정확한 가격은 그냥 3만 원 정도만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재평가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연기금이 계속 한다는 거 그거에 초점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공우주예요. 3만 원에서부터 3만 3천 원 사이에 매수를 하기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3만 5천 원을 가버렸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요거를 돌파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목표가가 4만 원과 4만 5천 원 사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항공우주는 지금 플러스 요인이 가장 큰 게 시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뉴스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올 건데 실제로 이 항공우주는 전투기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요인들도 많이 상승 요인이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에요. 아까 SOC와 관련된 국내외 SOC의 대장이라고 보거든요. 현대건설이 건설은 진짜 잘하니까 이 그림이 진짜 좋아요. 장대 양봉이고 딱 위에 아무것도 안 걸리고 서로 사고 싶어하는 거예요. 장막판에 이렇게 딱 깔끔하게 끝나는 것.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가고요. 목표가는 한 5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전고점 당연히 깨고요. 역사적 고점을 한번 보시면 더 높다는 거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 우상향 착 가죠. 네, 그래서 지금도 나쁘지 않는 가격이고요. 12,500원 이하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는 이렇게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 위에 있다 보니까 더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왜 올랐냐면 메타버스가 신문에서 데스트필 할 때예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실제로 경쟁력은 CG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여행가 그 다음에 극장가가 막 호황이 됐을 때 영화에서 CG를 처리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는 우상향을 그리고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가는 내심 있긴 있는데 그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단순하게 코로나 치료제라면 얘가 오르기 힘듭니다. 근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바이러스 자체의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꿈의 약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통과되기가 힘들긴 한데 된다고 하면 진짜 이거 이상을 갈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5,000원 보고 있고요. 그때 추세가 요거 말고 아까 H&M처럼 우상향을 살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5,000원에 도달했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아인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아스트 대신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아스트는 정고점 두 개를 찍어봤어요. 더 우상향도 가능은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힘이 살아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덱스트랑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지지선 받고 무상향을 하면 지속 상승을 할 것 같고 이것도 항공우주산업 전반적인 거랑 모빌리티와 드론이랑 연결된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약 4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30% 떨어진 거죠. 30% 떨어졌나? 네. 12만 원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보고 있어요. 얘는 셀트리온 자체의 이익이 나는 회사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하나하나를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시장 분석인 측면에서는 적게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